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이죠. 이 3권이에요. 이 적천수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 1책이에요. 그런데 10이라고 제가 10장이라고 붙인 것은 1권과 2권은 통신장이라고 그래요. 통할 통자예요. 귀신 같은 거 했어요. 통신장이 되고요. 3권과 4권이 곧 뭐예요? 육친. 육친하고 안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하여튼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면 3권과 4권은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친이 아니라 뭐죠? 3권과 4권이 이건 통신장. 육친론 맞네요. 맞아요. 3권과 4권이 육친론이에요. 그런데 고기 육자 쓰질 않고요. 여섯 육자예요. 육친이 나오잖아요. 음양오행에서 육친이. 그래서 육친장이에요. 이게 이제 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푸는데 쓰는 거죠. 그래서 3권이니까 이 3권과 4권을 합쳐서 1, 2, 3, 4를 만들었고요. 1, 2권을 합쳐서 1, 2, 3, 4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3권에서 10장이라 하면은 지금 육친론이 지금 9번째까지 간다. 육친장이 9번째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사주에서 이걸 푸는 거죠. 형이하학적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통신장은 형이상학적이고요. 자, 양의 두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통정, 정통이죠. 이게 정이 통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통정이라고 그러죠. 통정. 근데 정통이라고 그러네요. 가운데에서 뭔가 이게 중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뭔가 중매쟁이가 있다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뜻은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심추, 쫓아서, 저 사람을 찾아가서 찾아서 심추해서 찾을 심자거든요. 쫓아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은 유정한데, 그러나 어떤 이가 피인이에요. 어떤 이로부터 이간질을 당하면, 이간질을 가운데 낀다는 거죠. 그러면 원기은중이라고 해서 이건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말로요. 은혜로운 가운데도 원망하는 기운이 일어나니 죽어도 불회, 이건 사라질 회자예요. 제회자죠. 죽어도 사라질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래명조가 3개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유시지를 설명해서 2개를 하고요. 오늘은 임시주를 할게요. 임시주를요. 임시주. 자, 이게 증주를 한 거예요. 원주는 저기 유시주로 바꿔놨어요. 제가 원주는 그냥 누구 주다라고 안 했지만 분명히 유배원이 주를 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진수함 선생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적정수 지배에서요. 그래서 임시주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임시왈. 은원이라는 것은 희기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은은 희요, 원은 기. 끓인다. 라는 거예요. 9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일주가, 소위 지신원, 일주가 바라는 것이 반가운 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면, 어떡하냐? 합신, 신을 끌어와서 화해해서 가까이만 끌고 오면 된다. 소위 양의 두 뜻이 통정하는 것이니 정통하는 것이 마치 중, 유, 모, 매, 의다. 중매쟁이다라는 것이죠. 사이에 끼어서 도와주는 거간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신이 원격 멀리 떨어져 있어요. 득방 옆에 있는 신의 겹방자예요. 당신이 인통 끌어차고 당겨서 서로가 화하고 좋아하면은 즉 뭐예요? 은이
유은이 은혜는 있으면서 무한 원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은원장이니까요. 예. 아주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한신 기신이 있으면서 무희신, 희신이 없다. 그러면 득 한신 기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합하희신. 한신과 기신이 합해서 뭐예요? 희신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소위 해후라고 해서 이거는 서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해후. 해후에서 상봉, 서로 상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번 시신이 원격, 시신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더불어 일주는 유정이에요. 오늘 첫 번째 사례가 일주가 바라는 건 무토일주예요. 근데 토체예요. 일간이 강하겠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목은 쓸 수가 없고요. 소토가 힘들어요. 간목 하나 있어서요. 칠살격이죠. 근데 그걸 못 써요. 진월에 태어난 무토일주인데요. 근데 바로 태어난 년이 무슨 년이냐? 유년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서 토체 목수용조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토 금 중에서 설하는 기운을 쓰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심여천 선생님은 특히 임철철 선생님은요 설하는 걸 무척 좋아하세요. 설하는 기운을요. 극하는 기운보다 일주가 강할 때는 설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신이 원격 멀리 떨어져 있어요. 더불어서 일주가 비록 유정하다 하더라도 한신이 어떻게 된다? 기신과 격전 가운데 딱 한신이나 기신이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와 더불어서 시신이 각 불능고 서로가 돌아볼 수가 없으니 한신 기신이 합해서 작용한다. 시신 작용을 하면 말해서 사특한 정이에요. 사특한 정. 개인적인 정으로 인해서 변합, 땡겨온 것서 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하나 배드릴게요. 갱위 더하여 유정하면서 시신이 더불어 일주와 긴척. 하루 옆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가위 유정한 것이다. 그런데 합을 만나서 화한 것이 바로 기신이면 어떻게 돼요? 시신과 더불어 일주가 비록 불긴첩하더라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오히려 유정하면 일주에게 유정한 것이니 가운데 유정할 때 기신이 격정 자리를 딱 가운데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시신과 더불어 한신이 합해서 기신을 돕는다면 역시 뭐와 같으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간질을 당하는 것이니 은혜로움이 원망이 된다. 이 A, V, B 해서 A로서 B를 삼는 거예요. 수거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한문 해석할 때 이 위가 있으면 뭐로서 뭐를 잡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불사회심.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저기 심이 안 붙었는데, 여기 회심. 죽어서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잊지를 못한다. 6번째. 일주가 이제 감명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가 병화를 반기는데 제 시간에 있어요. 이 시간에 있으면서 월간으로 투출한 게 임수로서 딱 투출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국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간에서 정화가 투출해서 임수와 합을 해서 목화가 되면 불토 거기 기신, 그 기신을 제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생조희신, 희신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일주가 경금을 반기는데 제 연간에 있어요. 그러는데 비록 유정하기는 원지, 왜? 월간과 사이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간에서 을목이 있어서 합경금에서 근지 가까이 끌고 오면 좋다. 차는 한신이 화위 뭐가 되는 것이냐? 희신이 되는 것이다. 을목도 좋다는 거예요. 마치 가운데 유매 가운데서 통해 중매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화를 반기는데 국내에서 아무것도 화가 없어요. 반대로 계수가 있어서 기신인데 무토를 만나서 계수와 합이 되면서 화한다. 희신으로 화하니 해후 상봉한 것이다.
그래서 좋고요. 일주가 금을 반기는데 유, 연지, 좌유.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사례 명조가 이거 좌예요. 더불어 일주와 원격인데 일주의 좌사, 일주의 사화가 하나 딱 점검하고 있으면 기신이 긴첩해요. 그러나 즉 지지에서 축토를 하나 더 얻으면 회국, 사유축 금국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금지 희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 말해서 사사로운 정이 견합 끌고 와서 합의되는 것이니 여가 예추 이와 같은 예로서 나머지도 다 정리를 해주라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9가지의 경우를 저는 번역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사주가 바로 간목을 쓸 수가 없어요. 토체인데요. 간목이 뭐가 돼요? 수도 이 진토 속에만 있고요. 그런데 간목에 뿌리가 있을 만한데 이 진토가 어떻게 됐어요? 변심을 했겠죠. 진융합금을 해서 잡아당긴다라고 해서 금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금이 용신이니까 수도 관계없다. 그래서 수운으로 흐를 때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자, 중주후토 칠살격입니다. 격은 칠살격이라요. 이 사주는요. 칠살을 해서 화살, 그러니까 인수를 써서 화살한다고 그러지만 토가체니까 정화는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칠살격에 격을 쓰고 싶어요. 이거 그러나 용신으로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격국론에서는 이 칠살격이죠. 네, 칠살격인데 칠살격은 솔직히 다듬어 써야 되는데 저게 이제 금이 있으면 다듬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을 쓸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든 저러든 토체 목수 용조에서 불용 목과 수를 쓸 수가 없어서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토금 중에서 뭐를 쓰냐? 금을 용신으로 하고 있다. 토의 기운을 설하는 금을 용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중중후토예요. 거듭해서 두터운 토가 있죠. 무엇이까지 끼고요. 간목은 퇴기예요. 퇴기, 불능소토. 그래서 토를 소토할 수가 없다. 즉, 토의 정은 반드시 어디에 있느냐? 연지의 유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발설청화라고 해서 설계하는 게 좋지 않냐. 금은 정화를 만났어요. 화를 만나서 이렇게 덮어씌고 있죠. 그 뜻은 역시 그러나 요 일주지세 쫓아가서 일주를 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수연 그러나 멀리 원격에 있는데 두 뜻이 통정한 것은 바로 진토가 있어서 진유, 합화, 근지 가까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진토가 결국은 토화되고 금화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중유 매이라 가운데서 중매쟁이가 있는 것과 같다. 초원의 계묘이미는요 그래도 뭐 조금 괜찮아요. 희신을 이간질 하는 것 같지만 공명칭등이라 그래서 이름과 공과 이름이 칭등이란 이건 절름발을 쩔뚝거리면서 맨 걸음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것을 쩔뚝거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곤고형상 했다라고 해서 그러나 임계수는 천가를 푸는 임계수는 좋습니다. 물론 묘인도요 소토를 해서 꼭 용신과 극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토가 있어서 칭등 그러니까 분명히 칭등했을 뿐이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신축운중 이게 제대로 보면 맞는 거예요. 신축운중에 불을 끄고요 금과 합해서 축은해요. 합을 해갖고 연등과간이라고 했어요. 경자 기해 무술까지는 모르지만 경자 기해는 괜찮습니다. 서북 토금지지라 토금지지라는 건 맞아요. 금이용시니까 토도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사지 상섭 녀석끼리 상섭까지 됐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화토금 중에 금을 쓰니까 토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평주를 했습니다. 역편이에요. 진월에 무술일주가 무엇이에 태어난 신강한 것은 확실하다. 이를 극자에 소토하는 간목이 월간에 투출하였으나 진증여기의 을목이 통분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연간의 유금과 합하여 금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주자는 용신을
알설청화 작용하는 연지 일금을 용시로 정한 것이다. 자,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으면요. 토가 6.5예요. 초가 종주 오행이죠. 토체 목수 용주이니까요. 이렇게 초가 종주 오행이 되면 용신이 벌써 변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용신이 변하더라. 이제 아시겠죠? 초가 소리가 들어가면 용신이 극하는 것보다는 설로 가더라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목수오행은 합력이 부족해서 불용하고요. 종주오행인 토행을 중심으로 화토 금 오행 중에서요. 금오행이 용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해드릴게요. 318번이에요. 예. 예, 요 인면은 좀 안 좋죠. 그러나 아직 어리네, 7살. 예, 여기 3대운서부터 들어오네요. 그래서 인계, 이 신축 경자, 기해, 이 무술대운은 안 좋다고 나오죠. 예, 이 금운은 좋아요. 오래 살겠네요. 뭐. 근데 이 술토는 확실히 안 좋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술토, 오술과 구굴리를 해요. 예, 그래서 썩 안 좋습니다. 이때 넘겨야만이 신유대운을 맞이합니다. 예. 사주가 그래도 토가 채이면서도 용신이 끝에 걸려 있지만 진토가 끌고 와서 합력을 해갖고 진유 합금을 해서 용신이 더 일주 가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은원이 아니라 그렇죠. 은원. 온망한 가운데 이게 은혜스럽다라고 해서 진토가 토가 많아서 원망이 되는데 진토가 변했죠. 네, 그래서 금으로 변해갖고 은이 됐습니다. 네, 은혜로운 은자.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